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달인데요. 그래서 저도 올 한 해는 더욱더 좋은 공연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저를 비롯한 봄뜨미 시청자분들의 계획이 작심 3일이 아닌 작심 1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코너 시작할게요. 뮤지컬의 재미와 매력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뜨거운 시선. 오늘도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공연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요,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이야기하죠. 니콜로 파가니니가 주인공인 작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바이올리니스트인 콘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바로 뮤지컬 파가니니입니다. 힘을 주는 거야. 파가니니는 정말 연주를 잘했던 유명 연주자였었어요. 그의 음악을 다른 연주자들이 따라하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듣다 보면 현혹이 되어져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뛰어난 연주 솜씨 때문에 악마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뮤지컬의 이야기로 풀어낸 셈이죠. 네. 저 사람은 심장을 보내는 끔찍한 비명을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비명 소리, 비명 소리. 이의 눈을 가리자. 저 사람은 악마의 수동을 외우고 있었어요. 밤새 기도하는 걸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음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후를 맞게 되잖아요. 인간보단 신이 중심이 되던 중세 사회입니다. 파가니니라는 위대한 연주자가 그 어려웠던 중세 시절 신이 중심이 되던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는가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담겨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파가니니는 죽은 이후에 교회 묘지에 묻히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네. 그가 바로 악마를 상징했던 인물이다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묘지에 묻힐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한 논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정말 최근 들어서 고전 음악가들을 소재로 활용하는 국내 뮤지컬 작품들이 늘고 있는데 귀에 익숙한 파가니니의 연주곡들을 실제 공연장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건 관객들께 커다란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부류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선율인데 네. 그 탄생 비화라든지 어떻게 이 음악이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데에 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파가니니가 신성모독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그때 현들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그 한 줄만으로 연주를 해서 다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감읍시켰다.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 이런 네, 일화가 네. 있는데요. 이 뮤지컬에서도 그 장면, 비록 감옥은 아니지만 음흠. 연주에서 급작스럽게 현이 끊어지자 한 줄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네. 제가 바이올리니스트 콘에게 나중에 문자 메시지로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정말 한 줄로 연주하냐고? 정말 한 줄로 연주한다고 와우. 합니다. 예, 야. 그런 모습들이 아마 보는 재미를 더 아하. 쏠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 파가니니 역할로 우리 콘이 당당히 주연을 따냈는데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네, 사실 무대에서 콘을 보게 되면은 좀 하느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연주를 잘하는데 이제는 노래까지 연기까지 하는 모습 정말 슈퍼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그 바이올리니스트 콘의 매력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콘을 위한 콘에 의한 콘이 참여하는 작품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이 아주 대단합니다. 영광 돌리리라 영광 돌리리라 영광 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관객들 가운데 콘의 그 실제 연주 모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거 그냥 연기만 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연주를 잘하겠어, 배우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작품들을 액터, 뮤지션, 뮤지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배우가 연주까지 한다는 의미인데요. 처음에 액터, 뮤지션이 나왔을 때 사실 논쟁도 있었대요. 어떤 논쟁이요?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액터에게 음악을 연주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연주도 논란. 하고 연기도 해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콘의 무대를 보면요. 네. 배우가 연주를 하는 모습에 멈추지 않고요. 정말 원숙한 연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콘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좀 너무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미스가 아닌가. 아무래도 예. 이 작품이 파가니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음흠. 다양한 연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숙련성 혹은 네. 뭐 성숙한 연기 이런 예. 부분이 좀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콘의 연기를 보면서 조금은 부자연스럽다, 움직임 자체가 조금 인위적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저렇게 노래하고 연기까지 하는 그 선택은 참 힘든 선택이다. 대체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할 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음악가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가를 다루는 뮤지컬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품이 네. 있었죠. 이 화가가 주인공인 작품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멋진 비주얼이 등장을 해서 이 화가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데 아주 용이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시인이 주인공이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프로그램 통해서 소개해드렸었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같은 작품들은 바로 시인이 주인공인 작품이죠. 아무래도 그 예술가가 남긴 예술적 자산들이 무대와 결합이 돼서 멋지게 포장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스토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은 루치오 신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 배우 김경수 정말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안정적인 연기 보여주는데 이 작품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폭발적입니다. 신부인 루치오 아모스 역으로 등장을 하죠. 주인공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에 반하는 역할이 늘 등장하게 마련이죠. 이 루치오 신부 역의 김경수가 바로 그 안타고니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고민이 오히려 주인공보다 더 설득적으로 들릴 정도로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큰 찬사 받고 있습니다. 나약한 육체에 묻은 사악한 악마의 영혼 반드시 찾아내 이 소못한 죄 아니라 그것만이 저희 공뚜미 시청자들께 권하는 뜨거운 1분 골라주시죠. 바이올리니스트 콘이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표정을 보면 정말 진지해요. 연주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정말 파가니니가 살아있으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압권을 이루는 1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뮤지컬 파가니니에 대한 교수님의 별점 몇 개나 주실지 궁금해요. 파가니니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뮤지컬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파가니니에 대한 흥미를 더욱더 가져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더 반갑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자, 오늘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뜨거운 시선 여기까지 마칠게요. 교수님,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